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이 바로 그 선물 옵션 분기 만기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수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1% 가까이 좀 많이 하락이 나와서 그렇죠. 오늘 좀 장이 예상대로 빠지나 보다 했는데 웬걸 개인들이 다 이렇게 좀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맞습니다. 주가가 안 빠졌어요. 개인들이 돈이 정말 많은가 봐요. 그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연말에 정말 좀 강하게 작용하고 네.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오늘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지만 미국도 나스닥 시장이 2% 가까이 또 급락하면서 그쵸. 몇 가지 악재들이 좀 나왔거든요. 백신과 관련돼서 뭐 임상을 하다가 뭐 구안화사가 왔다는 사람도 있고 또 화이자가 개발한 이 코로나19 백신 영국에서 이제 접종을 했는데 뭐 한 2명 정도 또 알레르기성 또 부작용이 나온 사람들도 좀 있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내년으로 좀 미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백신과 관련된 이제 노이즈도 좀 있었고 그리고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악재가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 반독점 규제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제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미국에 이제 잘 나가던 대형 기술주들 뭐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조정이 제법 좀 강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장이 오전에는 조금 낙폭이 좀 네네. 생겼었지만 개인들이 이제 저점 매수 그야말로 이제 공포의 순매수를 좀 하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아무리 매도를 좀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수가 다시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다 내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코스피는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막 열심히 차익 실현하는데 그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적극적으로 좀 받아내고 있고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순환매 사이클의 어떤 마지막 차례라고 하는 이제 대형 건설주들이 오늘 네네. 뭐 대우건설을 필두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건설주들이 또 급등을 하니까 막 작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제 건설주들, 문배철강, 그다음에 남강토건 이런 종목들까지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코스닥 시장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 초반에 뭐 하락 출발을 했지만 상당히 좀 빠르게 가격 반등이 좀 그쵸. 이루어지면서 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또 사용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또 여전한 그런 모습이고요.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은 사실 조금 쉬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어쨌든 뭐 개인들의 적극적인 순매수 덕분에 지수가 좀 버티고 있고요. 오후장에 또 이러다가 기관 외국인들이 혹시 매도를 좀 줄여준다면은 훨씬 더 좀 강한 시장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항상 이제 변동성이 조금 장 막판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요 세 가지 섹터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요 종목들 쪽으로 이제 계속 집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시장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매니저님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들 코스닥 중심으로 한 이 필두한 관련주들이 또 끈기 있게 들고 가도 당장 막 잘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들고 있는 분들 네. 입장에서는 조금 지루할 수는 네. 있는데 제가 이제 정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내년도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먼저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디램 업황에 대한 이제 기대감, 디램 가격도 많이 올라갈 거고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디램 수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여러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그냥 차라리 확실한 카드라고 생각하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먼저 네. 좀 사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또 어저께 포스코어 케미칼 상당히 좀 좋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당장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좀 끈기 있게 보유를 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또 강하게 한번 전고점을 뚫어줄 때 시세를 한번 여러분들이 또 경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핵심 이 수혜주들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안 간다고 너무 막 초조해하지 마시고 좀 더 끈기 있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민 매니저가 그동안 준비했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제 언급해주신 SKC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SKC라는 종목, 이제 더 이상 이 종목을 화학주로 보지 말고 미래의 어떤 성장 섹터의 핵심 종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죠. 네. 주가는
기간은 지금 21선을 회복하면서 추세를 만들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뭐 어저께 87,40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87,100원 자리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요 종목도 오늘 장 초반에 살짝 뭐 21선 조정이 좀 들어오는 듯 하더니 보합까지 지금 가격 회복이 좀 네. 되고 있는 상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SKC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또 SKC는 자회사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SK 넥실레스의 어떤 동박 사업과 관련된 기대감도 또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두 가지가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을 이제 떠받치고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업종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 업종에서 동시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네. SKC를 말씀드렸죠. 다만 뭐 움직이는 게 조금 무겁고요. 사실 이 종목을 뭐 여러분들이 개별주처럼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내년도에 실적도 좀 좋아지고 주가도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미리 올해 연말에 이제 좀 준비하는 종목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1차 목표 가격은 10만 원 정도 말씀드렸지만 네. 11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고평가된 게 아니다. 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뷰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E&D예요. 12월 4일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 종목의 흐름 지금 어떠하죠? 12월 4일 날 이제 제가 딱 단기 고점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요 종목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2차전지 양극재 전구체를 개발한다. 포스코 케미칼과 공급 논의 중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주목을 좀 받았었다가 다음 날에 사실 무근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이제 분명히 리뷰를 해드릴 때 이틀 전에 리뷰를 해드릴 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어저께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이제 GM과 소재 이제 공급과 관련된 뉴스가 좀 터졌었잖아요. 사실 이제 GM의 합작사에 뭐 최대 금액으로 따지면 5조 원 정도 되는 2차 전지 이제 양극재 소재를 납품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네.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하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에 또 2차 전지 양극재 소재를 납품하는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런 종목들이 이제 동반해서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어제 E&D가 같이 올라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난번에 이제 불거졌던 그 이슈 때문에 어제는 조금 소외되는 듯 하더니 오늘은 이제 다른 종목들이 빠질 때 이 종목 홀로 지금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설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 자체가 포스코 케미칼과 모종의 이제 공급 계약 내지는 협상을 진행 중인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최종적인 이제 계약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발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문 없는 뭐 사실 그 근거 없는 소문이 절대 아니라 분명히 한 번은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를 네.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를 잘 하신다라고 하면 뭐 제가 말씀드렸던 28,000원대 위에 매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매수가 회복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목표가 31,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리뷰 종목 볼게요. 마지막 종목 12월 8일에 언급해주신 어보보 반도체인데 어제도 리뷰한 종목인데 오늘도 들고 나오신 종목이네요. 네, 이 종목이 뭐 이틀 만에 거의 뭐 20%가 훌쩍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15% 넘게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오늘도 이제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7% 넘게 급등했거든요. 어보브 반도체는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MCU, 마이크로 이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칩을 전문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저께 또 삼성전자가 D램 라인 일부를 갈아엎어 가지고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라인으로 전환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결국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상당히 좀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뉴스이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가 장 초반에 제법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관련주로 이제 분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스나 그리고 네페스,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반드시 삼성투자와 관련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의 어떤 파운드리 투자와 직접적으로 또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뭐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시장을 떠받치는 가장 핵심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그 네. 반도체 업황이 내년에 대단히 좀 좋아질 거고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거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수혜주를 좀 갖고 계신다면 어버브 반도체도 이게 쉽게 올라온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면서 네. 아주 강하게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올라가기 전에 불과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네. 정말 지겨운 흐름이었거든요. 3개월, 4개월 동안에 계속 11,000원을 못 뚫고 박스권 행보를 하면서 그러네요. 이런 지겨운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세가 한번 딱 분출되자마자 이런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지금 어버브 반도체 한 1, 2주 전의 흐름처럼 좀 지겨운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제가 말씀드린 기준 삼성전자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 투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좀 끈기 있게 갖고 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김현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알차게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바로 문자 사연 시간으로 넘어가 네. 볼게요. 문자 왔쇼. 네, 매니저님 오늘의 첫 번째 사연 5522님의 사연인데요. 기아차 6만 원의 비중은 20%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기아차는 일단 수익 중이신데요. 어쨌든 수익 축하드리고 6만 원이면 이제 조금 높은 가격에 사시긴 했어요. 다만 기아차를 이제 보실 때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월봉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거든요. 기아차가 무려 지금 3년 만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역사적인 저점 3만 원 아래까지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다가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전기차와 관련된 이제 시프트를 상당히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면서 그에 따른 성과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니까 해외 수출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친환경차를 생산하는 완성 자동차 회사로서의 어떤 프리미엄까지 지금 보태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한다면은 7만 한 3천 원대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좀 가장 잘 나왔었던 2011년, 12년 정도 사이클까지 올라간다면 지금 8만 원 정도 주가인데요. 거기 조금 아래 이제 고점이었던 7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목표가 참고하셔서 뭐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는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뭐, 오늘 기사 보니까 테슬라 화재 사고가 또 있었어요. 네네. 이게 좀 기아차의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사실은 이제 화재가 나면은요, 네. 뭐 오히려 경쟁 기업들한테는 반사 수혜죠. 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전되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잖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결국에는 화재나 정전과 같은 이런 일시적인 악재 때문에 경쟁 기업들의 생산량 내지는 출하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네.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물건을 더 많이 팔 수도 있고 점유율을 조금 더 따라잡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물론 이제 테슬라의 화재 소식 자체가 테슬라 자체에도 뭐 큰 악재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그게 기아차와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호재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연 하나 좀 더 빠르게 바꿔 가볼게요. 네. 4746님 사연인데 엔투텍 7,268원의 비중 5%입니다. 네, 엔투텍은 요 종목은 이제 백신 관련된 수혜주 대표적으로 네. 이제 모더나와 관련된 이제 약간 테마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모더나 이제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통과 생산 이런 것들을 뭐 담당한다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엔투텍이 시장에 상당히 좀 주목을 좀 근데 받았었는데요. 궁금한 게 네. 우리나라는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구입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모더나의 백신을 과연 우리 차례가 언제 올지를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대거 이제 차익 매물들이 조금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급락을 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5,300원 정도 자리가 조금 어려운 자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손절 가격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 이 자리가 만약에 깨져버리면 4,000원대까지도 주가가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네. 손절선은 4,300원 정도 딱 설정을 좀 5,3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 반등 목표치는 6,900원에서 7,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고점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난다면 6,900원에서 7,000원 정도에 자르고 네.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우리 이제 영민 매니저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바로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가격을 무엇일까요? 49,300원에 네.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종목이에요. 요즘에 이제 5G 종목들이 사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속 터지는 종목들이거든요. 하다. 벙어리 네. 냉가슴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못 가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이제 5G 업종인데 사실 이제 올해 이제 12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주파수 경매가 또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는 분명히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서진 시스템은 꼭 5G 쪽뿐만 아니라
아주 다방면으로 지금 사업을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을 해놓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 많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내년에 다 같이 좋아진다면 과연 이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서진 시스템은 그냥 내년을 이제 바라보고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될 때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에 대한 이제 5G 통신 장비 수주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아마 하웨이에 대한 규제는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덜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럴까요? 어쨌든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하웨이를 배제하는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내년에 이제 뭐 AT&T라든지 T-모바일이라든지 추가적인 이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분명히 좀 열려 있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 쪽으로 바로 이 서진 시스템이 통신 5G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직접적으로 이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인 이제 부품 납품 실적이 서진 시스템에 실적으로 이제 인식되기 시작할 거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서진 시스템이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그중에 또 삼성 SDI 쪽으로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케이스를 또 공급을 하거든요. 요것도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시연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올해까지 이제 양산에 대한 테스트가 다 완료가 되고 삼성 SDI 쪽으로 이제 2차 전지 대형 배터리 케이스를 이제 납품하기 시작한다면 1, 2분기 때 그에 따른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또 반도체 부품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램리서치라고 하는 장비 회사 있죠. 네. 그 회사가 우리나라 이제 램리서치 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거든요. 네. 그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R&D 투자를 하는데 바로 이 서진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반도체 부품을 램리서치 코리아에다가 납품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요 관련된 매출이 내년에 거의 50% 이상 증가를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반영될까요? 네, 내년 상반기 때부터 이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5G 통신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 세 가지 업종이 정말 업황이 내년에 다 좋을 그쵸. 거다라고 기대를 받고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런 업종에 지금 발을 다 담그고 있는 기업이 바로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좀 해보고 네. 내년을 바라보고 한번 투자해 보시라는 거고요. 매수 가격은 49,300원 매수 가격 현재가로 편입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만 원 중기적인 관점으로 내년 1분기까지 한 6만 원 정도의 목표가 설정해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손절 가격은 4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금일 서진 시스템 소개해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서브 원샷 원킬 종목 또 한번 가볼까요? 사실 오늘 장이 조금 흔들렸잖아요, 오전에. 네. 그래서 약간 개별주로 제가 접근을 하려고 서브 종목은 그냥 개별주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네. 지금 지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계속 제가 지수랑 이제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숫자를 체크하느라고 코스피 지금 네, 빨간불 코스피가 지금 켰어요. 0.3% 상승 중이고요. 네. 코스피의 상승 종목이 460개,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이제 하락 종목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오.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좋기 때문에 뭐 네. 개별주든 주도 업종이든 일단은 한번 사놓고 보자. 뭐 그런 관점이고요. 네. 11,750원에 이지웰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지웰이라는 종목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제 선택적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다. 선택적 복지가 뭐예요? 선택적 복지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현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네. 현금 지원과 관련해서 전 국민한테 줄 거냐 아니면 진짜 힘든 사람들한테만 줄 거냐 뭐 네, 이 네. 이슈거든요. 아우. 결국 이 선택적 복지라는 건 정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자금 지원을 해주기 위한 복지 제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그런 선택적 복지 제도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 바로 이지웰이라는 기업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회사를요 만 원대에 있을 때 지난 10월 달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미 목표가를 뛰어넘으면서 거의 한 20% 가까이 수익이 났었어요. 근데 추세가 워낙 좋고 오히려 오늘 같은 이런 개별주 흐름이 좀 진행이 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신고가로 한번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기업이라서 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목표가도 조금 상향 조정을 해드릴 거고요. 네.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100억 조금 못 되게 한 96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100억을 훌쩍 넘겨서 한 1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100억 원대 영업이익이 기록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지금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쵸. 내년에도 이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정말 많이 증액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네.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책적인 수혜주도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지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일단 단기 고점 부근에서 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을 한번 뚫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강하게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단기 목표 가격은 13,000원 정도, 한 10% 정도
정도 딱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수익 내고 빠져나온다는 전략으로 13,000원의 목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은 아까 11,750원, 목표 가격은 13,000원, 손절 가격은 아무래도 조금 또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1선이 기다리고 있는 1,900원 정도를 리스크 관리 가격, 만약에 조정이 좀 떨어지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린다면 1,900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환길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지웰까지 소개 들어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 DJ로 인사를 드리고 또 내일은 시원한 필드에서 김프로로 찾아오니까요. 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캐가 정말 많죠. 내일은 제가 김프로로 빙의해가지고 멋진 필드에서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원샷 네. 홀인원 종목도 잘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매니저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